전국 아파트관리 비리추방 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박병주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결성을 하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여러 회원들과 그동안 활동한 내역을 사례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 중에서 얼마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무성의함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직접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활동한 것을 중심으로 또 저희 회원들이 활동한 것들을 덧붙여 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날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서 열람을 1차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3항에 근거하면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 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응해야 한다. 단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라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가 문서 열람을 요청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열람과 저는 복사까지 요구했었는데요,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신청해야 될 게 사전에 입주 관리 주체인 회사하고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부당하다라고 해서 거부하여 7월 30일 날 관할구청인 지자체인 달서구청에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7일 날 달서구청으로 답변서가 왔는데요, 제 내용이 근거 없다라는 답변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분에서 달서구청에 안내된 대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8월 9일 날 문서 열람 및 복사를 2차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문서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라고 하고 거부당했습니다. 하여 좀 축소해서 8월 22일 날 문서 열람 및 복사를 3차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8월 31일 날 최종 문서가 오기를 개인정보 때문에 복사를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제가 2차 복사 요구에서 계약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비치가 되어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상일이 계약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제가 그 근거에 의해서 부정 지급되어진 자료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중 지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중 지급한 내용은 구청에서 이중 지급이 부당하다, 관행적으로 되어져 온 이중 지급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지침을 내어보낸 자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대위에서는 그 사실을 몰라서 이중 지급한 사실에서 금액은 약 1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여 9월 20일 날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1억 5천이 어떻게 과다 지급되어지는 부분에서 했습니다. 근데 입대위에서는 저한테 적답을 주지 않았고 다음 회차 10월 회의에 답변을 주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18일이었습니다. 10월 18일 날 입주자 대표회장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관여하지 않겠다. 실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일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당황해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맞춤인이 노력하여 1억 5천이라는 돈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겠다. 제가 주장한 사실이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0월 18일 날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 관리회사인 상일종합관리하고 입대위하고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상일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상일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고, 자기들이 상일이 책임진다고 하니 그 말을 신뢰하여 저한테 통보하기를 관여하지 않겠다. 만약에 상일이 주장이 맞다면 저한테 설명을 해서 상일은 이렇게 주장을 하여 당신 주장이 맞지 않으니 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진데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입대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6일 날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달서구청장, 입대위,
상일 종합관리 세 곳을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의 답변이 11월 3일까지 오기를 요청하였고, 입대위에서는 11월 7일 날 저한테 도착하였고, 상일은 11월 6일 날 제게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관인 사실이 뭐냐면, 상일이 업체가 주장한 내용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를 복사하여 입대위에서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하나하나 따져보니 일견 타당한 것도 있고 전혀 타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발견한 자료가 100% 다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장하는 양 당사자들을 모아서 서로의 주장을 토론을 붙이라든지,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입대에다가 당신들이 중간에 있고 제 주장과 상일의 주장이 서로가 배치된다고 한다면 그 주장들을 들어보고 각종 근거 자료를 내어놓은 상태에서 누가 맞는지 부분을 가려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 달서구청장은 제게 11월, 제가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8일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11월 8일인 걸로 저한테 개인 전화로, 자기의 개인 전화로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견 한번 보자, 만나보자 라는,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다 라는 얘기만 하였고, 내용 증명조차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달서구청장이 공인인 사람이 사적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한번 보자는 걸로 해서 내용 증명에 가름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달서구청장한테 개인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까?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공인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문서를 보내서 저한테 답변을 주는 게 타당하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여 제가 11월 10일 날 구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저희 전국 아파트 관리 비리 추방 시민연대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전혜진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연 사무총장으로 계신 전혜진님은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계십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장께서 문서에 공동주택관리법 27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문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10월 초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고 나서 한 달여 동안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 구청에서 관리 감독 권한은 어디 규정되어져 있냐면, 공동주택 93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여 저희들은 27조 3항에 의하여 문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9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 감독 권한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에서 우리 관리비를 어떻게 빼어먹고 있냐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떼어먹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A라는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우리 관리비에는 그 사람의 퇴직금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적립을 시켜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퇴직금은 1년이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되어집니다. 근데 이분들을 10달, 11달, 그러니까 12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12월 1일 날 퇴사를 시켰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적립되어져 있는 퇴직금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관리회사에 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한 두 번째, 여전히 그 A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으면 연차라는 게 발생되어집니다. 연차 수당이 발생되죠. 똑같은 퇴직금과 똑같은 비로 연차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적립을 시켜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요. 방법은, 연차 수당은 뭐죠? 자기가 연차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은
쉬게 하지도 않고 아예 주지를 않아요. 더 나쁜 놈들이죠. 또 4대 보험이 있는데요. 61세가 넘어가면 연금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연금보험을 가입한다고 돈을 받아가요. 관리비에 포함시켰어. 또 그다음 65세 이상이면 고용연금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또한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받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경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보면 대부분 65세 이상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거의 대다수는. 근데 그분들의 보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또 산재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되어지면 산재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산재요율이 올라가는데 산재요율이 1%를 적용해야 될 사업장에 2%를 적용한다면 1%의 차익이 발생되어지죠. 그래서 또 받아갑니다. 그래서 받아가는 게 아니죠. 받아가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또 있는데 관리회사에서 아까 관리 파트가 3파트라고 그러셨죠. 관리회사에서 청소와 경비 파트를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가 계약서에 월 관리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직영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되어지는 수수료 이외에는 별도로 회사에서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직원의 인건비 속에 자기 회사의 이익, 재경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교육비, 뭐 각종 무엇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지급받아갑니다. 이런 형태로 받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한 번만 서류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자료를 공동주택관리법 27조 3항에 주민 누구나 또 아니면 입대인은 관리회사에다가 우리가 돈 관리비 줬는 거 관리비 준 거를 어떻게 썼느냐 그 내역서 주세요라고 하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든 받으셔가지고 보시고 모르신다면 얼마든지 전화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도 가봤습니다. 부산도 가봤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달려가서 여러분들 상담하고 우리의 권리 찾고 우리나라 좀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는 후진국, 저 아프리카, 제가 아프리카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프리카보다 더 못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기초의원, 우리 동네 구의원, 국의원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홍보해내서 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우리 돈이 더 이상 도둑맞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지난 7대 때 대구 달서구 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하여 행정이 어떻게 집행되어져 있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건축과는 제가 4년 동안 활동한 경제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라 4년 동안을 건축과를 들여다보고 예산과 집행,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담당 건축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합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공부를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답변치 못하고 주무관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전직이 아파트 관리 소장 출신이라고 특채되어져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대부분을 민원인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는 3개의 조직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청소 파트가 있고요. 또 경비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혜진 사무총장께서 보시고자 하였던 것은 경비 파트에 A라는 회사의
집행 내역을 보고자 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를 관리회사에 입금을 시켰고 그 입금시킨 돈을 가지고 관리회사에서 경비회사에서 돈을 줬는데 경비회사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그건 관리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은 처음에 집행 당시에 돈의 성격이 정해지게 되십니다. 이 돈은 인건비다. 이 돈은 무엇이다. 각종 우리가 세무회계상 보면 적요라는 게 있죠. 항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관리회사에 지급한 관리비가 관리회사에서 경비용역회사로 가게 되면 그 관리비가 다른 거로 바뀌나요? 그건 관리비가 아니랍니다. 관리비가 아니니 구청에서는 볼 수가 없다 합니다. 물론 돈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는 회계상 항목이라는 게 있죠. 적요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비로 납부한 돈이 어떻게 관리회사로 갈 적에는 그게 여전히 관리비. 관리회사에서 경비용역회사로 가면 그게 관리비가 안 되고 개인 돈이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보다는 상위의 개념이 상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잘 어줍지 않습니다만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적에 법보다는 상위 개념이 상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여 이 문제를 공무원하고 다툴 수가 없고 제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서 답변을 요구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달서구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재 중이셨고요. 비서실장한테 이 얘기를 전달했더니만 한 번 더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에서 알아보라. 건축가에 얘기해두었다. 근데 건축가에서는 앵무새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뭐 하는 겁니까? 달서구청장은 뭐 하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 개 같은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구민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수차례 방문을 하고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은 고사하고 소극적이라도 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대로만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바라지 않습니다. 바랄 위인들이 돼야 바라죠. 바랄 위인들. 그러면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사한 일이고 복지부동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줬습니다. 의원, 소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의원님들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의원들한테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의원들인 대표인 의장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대구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한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지금 현직 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권한이 있어요.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되어져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이용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국민들의 복지 정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의원 아닌가요?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위하여 한 표만 저를 뽑아주시면 대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정확하게 973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 973개의 단지 제가 100% 들여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60% 이상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여다본 아파트 자료를 받아본 몇십 군데는 100% 문제가 있습니다.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의 문제인데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대위 그거를 수수방관하는 모르고 있는 우리 주민들 합작품입니다. 관리회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니까요. 좋아요.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인정할게요. 하지만 그 불법 행위잖아요. 그 불법 행위를 두고 보는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 공모자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맵다 그러죠. 때리는 관리회사보다는 그거를 말리려고 하는 시누이 지자체가 더 나빠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나쁜 놈들은 배지 달고 있는 놈들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고 좀 붕괴해서 욕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진짜 이 방송이 아니면 10원짜리 해라. 더한 욕도 하고 싶어요. 여기에 휘둘리는 무식하고 모르고 하는 입대위 꼭두가시 노력하고 있으면서 도장만 찍어주고 이 입대위도 문제예요. 선출직 2년이다 보니 회장님 소리 듣고 대우받아가면서 도장만 쿡쿡 찍어주고 돈이 새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십 개 단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은 로스가 나고 있어요. 많게는 1억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대구만 놓고 볼게요. 아까 973개 단지 계산 편의상 1000개의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5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1000 곱하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채권 소멸시효가 곱하기 하면 2,500억입니다.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절반만 보겠습니다. 1000억이라는 게 돈이 로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을 확대하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정치인 아닌가요?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의원들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각성하세요. 이 X들아 좀 각성 좀 해라. 좀 진짜.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되고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하여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 아파트 관리 비리 추방 시민연대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단체에서 힘도 안 난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고 있잖아요. 도둑놈들이에요. 그 도둑놈들을 방조 지자체, 장, 공무원, 의원, 입대위 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입대위도 있어요. 전국 입대위를 다 싸잡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도 아닙니다. 다수의 입대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입대위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아시고 하신다면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홍보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눈물 날 정도로 전국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우리 회원님, 원래 60대신 우리 회원님 19년도부터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있지만 참 눈물 나려고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발 각성합시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